최근에는요, 정말 여자고 남자고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의 강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선생님, 20대에서 50대 직장인 153명을 대상으로 탈모 상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31.5점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 알고 있는 탈모에 대한 속설들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오늘 선생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요. 탈모를 겪고 있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일 건데요. 탈모로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 질문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예, 대부분 탈모로 빠진 모발은 다 새로 날 수 있습니다. 아, 모발 다시 새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와, 네, 정말 다행이네요. 가장 많은 빈도의 우리 유전성 탈모인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 그다음 원형 탈모증, 전신 탈모증인 경우에는 모낭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낭이 가늘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원형 탈모증 작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많이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화상 흉터 같은 게 생겨서 눈썹 부위가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낭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모발 이식술이라는 외과적인 치료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 역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나지 않는다는 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많은 탈모인들에게 큰 희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사실 머리를 밀면요. 다음번에 머리카락이 더 굵고 많이 난다고 해서 삭발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삭발이 그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가요? 실제 많은 할머니들께서 손주 머리카락을 빡빡 밀죠. 그게 더 굵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면서 이렇게 끝이 닳으면 좀 가늘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금방 이렇게 커팅을 딱 하면 이 부위는 단면도가 좀 더 굵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굵은 모발이 나는 건 아니고 그러한 현상 때문에 더 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이 길면 머리카락 힘에 의해서 이게 누워지고요. 짧으면 그 자체가 수직이 올라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져보면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더 굵게 난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 더 굵지는 의학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머리 미는 거랑 다음에 머리가 더 굵게 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저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실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내 탈모를 치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 친구들 중에 한 명은요, 왕소금을 이용해서 두피를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탈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왕소금 민간요법,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왕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저도 들어봤는데 그 왕소금 자체가 이제 그 식염수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 될 수 있고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요, 왕소금 자체의 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문지를 경우에 접촉성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 왕소금을 해서 좀 좋아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지루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외국의 농부들이 그 소나 말의 혀로 자기 머리카락 윗부위를 깨끗하게 핥도록 하거든요. 그랬을 때 머리카락이 더 난다, 이런 것들이 해외 토픽에 나기도 하는데 그 역시 피지 분비 양이 너무 많고 그게 피지 때문에 모공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굉장히 세척을 함으로 해서 깨끗해지면 그 뒤에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왕소금을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왕소금 입자가 사실 굉장히 굵기 때문에 또 피부가 상할 수도 있겠군요.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소금은 김치 담글 때 양보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속설이기보다는 거의 많은 여성분들이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이어트를 사실 많이 하고 있죠. 다이어트 열풍이기도 하고. 근데 다이어트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먹는 양을 굉장히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 장기로 가는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가 되겠지만 결국 모발이나 손발톱에 가는 영양소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프로테인, 단백질 성분이 많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보통 그 케라틴, 그 L-시스틴 같은 프로테인 단백질이 모발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이어트를 하실 때 너무 그 어떤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음식을 안 드시거나 하지 말고 운동은 적절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단백질 보충을 꼭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을 먹더라도 좀 단백질, 고단백질로 모발까지 영양이 갈 수 있도록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블랙푸드의 인기가 상당히 지금 선풍적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블랙푸드가 또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검은 콩을 좀 섭취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게 블랙푸드가 탈모에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이제 드시면 모발에 좋다고 이제 알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콩이나 그 깨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그 이소프라본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 자체가 이제 모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시게 되면 모발 성장뿐만 아니고 몸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거는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그걸로 계속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골고루 우리가 야채와 전부 다 보통 드시는 음식들을 잘 드시면서 좀 더 한 숟갈 더, 한 스푼 더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신경을 써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사실 그 탈모약이요. 굉장히 먹는 기간도 길고 또 복용해야 하는 횟수도 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이 탈모약 복용을 번거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탈모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탈모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남성형 탈모증에 예방하는 약제를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성형 탈모증에 사용하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이 보통 이제 그 혈액 속에서 이 탈모를 이렇게 억제하는 힘이 보통 48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보통 너무 건너뛰게 되면 그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 복용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호전이 되면 약간 감량을 하되 뭐 보통 일주일이나 한 달씩 안 드시는 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루 정도씩 떼는 정도를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을 매일 드시는 것이 꾸준하게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약 자체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약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탈모약은 공복에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통 뭐 식후 30분에 약을 많이 드시는데 엄격하게 뭐 공복이라고 드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백발이 들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는 경우에는 탈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또 속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백발이 있다고 탈모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흰 모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탈모가 잘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 그러면 흰 모발 자체가 원래 있으면서 남성의 탈모가 있는 분들 같으면 그냥 그 자체가 이제 검은 거와 피부색이 극명히 대비가 안 돼. 적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고 그런 개념이지, 흰 모발이 이제 있다고 탈모가 훨씬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만 약간 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상관이 없는 거군요. 정말 저 오늘 공부를 많이 해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다음 질문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탈모가 있는 남성이요, 정력이 좋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선생님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답을 예. 해주시죠. 정력과 관계 있는 게 보통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보통 생각하고 있으신데요. 네. 실제 이게 기전상 보면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네. 보통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환원 요소가 있어요. 네. 그 환원 요소를 통해서 DHT라는 성분을 바뀌거든요. 이 DHT가 이 남성형 탈모를 진행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남성 호르몬하고는 직접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속설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여기하고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허무해하기도 하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탈모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민복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